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요. 설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좀 놀아본 언니입니다. 네. 아유, 지금 막 웅성웅성 난리 났죠. 여기 거리가 조금 되는데 여러분들 동공이 다 보이네요. 엄청 떨린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아마 들으면서 좀 놀아본 언니, 마침 화면에 백지영도 떠있고 예쁜 언니 하나 나오나 했는데 이게 왜인걸? 네, 좀 아직까지 상황 약간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저 안에 다른 여자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사회적 툰가? 뭐 이러실 텐데 좀 놀아본 언니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인성이 주연한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주인공 이름 장재열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장재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좀 놀아본 언니라고 불리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직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을 보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이겁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정체 모를 청년이, 아마도 여러분들보다 약간 나이가 많을 청년이 오빠가 아니라 왜 좀 놀아본 언니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변해왔는지에 대한 짧은 그냥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앞서 설명했듯이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 일은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 어떤 사람이든 메일을 보내요. 고민을 결혼, 취업, 연애, 나쁜 남자, 제 카카오톡 썸남 왜 일이 안 없어지나요? 이 남자한테 시집 갈까요, 말까요? 어떤 고민이든지 저한테 고민을 보내주면 답장을 하는, 그냥 옆집 언니처럼 야 그 남자 사귀지마 별로야 라든지 시집 가지마 야 안돼 그런 고민 상담을 해주는 고민 상담가입니다. 지금까지 대략 한 130만 명 정도가 제 고민 상담을 읽으셨어요. 근데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고민 상담을 하시나요?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인데 어떻게 바람난 신랑 잡는 법을 알고 계시죠? 라든지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의 상담가는 사실은 그 자신이 과거에 상담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고 내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굉장히 과거에 상담 또는 누군가의 도움 한마디가 절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상당히 단순한 애였어요. 어떤 단순함이었냐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꿈톡에 와 계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10대 때 청소년기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얘기하고 30분 들 자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10대들에게 얘기하는 것, 좋은 대학 가면 인생 핀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가지지 않는 단순한 애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핀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겠지,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가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재수 삼수를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인생이 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생이 피고 뭔가 내 인생은 달라지겠지, 또는 소위 말하는 나는 약간 나 이제 뭔가 하이 클래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을 다녀도 어차피 내가 어느 대학을 다니든 알바는 해야 되고 어차피 기숙사 떨어지면 고시원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고3 담임이, 그 망할 담임이
야 서울대 가면 너 인생 피는 거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냥 그 담임 선생님만 학생 서울대 보냈다고 뭐 보너스 몇백만 원 받고 그의 인생만 좀 달라진 것 같고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건 네가 아직 돈을 안 벌어서 그래. 남자 인생은 30대부터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네가 딱 들어가서 네 통장에 돈이 꽂히기 시작하면 네가 학벌과 직장, 명함, 돈을 가지면 그때부터 네 인생 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단순한 애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돈이요? 맞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냥 취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도 뭐 단순했어요. 그냥 아 돈 많이 주고 좋은 데 가는 게 역시 좋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삼성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4학년 때였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사실 취업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이 시키는 대로 서울대 들어왔는데 별로 안 펴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은 좀 했는데 그게 취업을 안 해서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아 취업을 해야 된다라고 4학년 때 듣고 아 취업이군요 라고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여기 취준생들 많이 계실 거예요. 취준생 계신가요? 많이 계시죠? 3분? 4분? 뭐 여기 뭐 이렇게 직장인 워크숍 아닌데? 뭐지? 꽤 계실 거예요. 손 샤이하게 안 들고 계시지만, 뭐, 이렇게 취업 멘토링, 취업 컨설팅, 저도 막 엄청 열심히 다니고, 저는 미대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선배들이 취업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 사트 있죠? SSAT, 삼성 그 직무 적성 검사, 사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SAT 있잖아요. 미국 대입 시험, 그건 줄 알고, 야, 삼성은 역시 글로벌이 미국 대입 시험을 갖다가 시험을 치네. 뭐 그 정도로 취업에 대해서 모르는 애였는데, 그래도, 대기업을 가야 또 인생이 살만해지고 또 핀다고 하길래 그냥 무식하게 딛다 팠어요. 그래서 미대생으로서 갈 수 있는 삼성의 제일 근접한 곳은 아무래도 패션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모직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쉽진 않았어요. 막 서류 막 한 45개, 52개 막 떨어지고 입사를 하게 됐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수석으로 입사를 하게 됐어요. 수석으로 입사를 하게 그 해에 삼성 신입사원 중에 가장 좋은 점수로 입사를 하게 되어서 인사팀으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미대에 나오고 디자인하고 이런 걸 했었지만 상관없이 그냥 면접을 되게 잘 봤기 때문에 아, 쟤 너 말을 좀 잘하네. 너 인사팀 가라 해가지고 인사팀에 가게 돼요. 근데 뭐 주변에서 그랬죠. 야, 너는 이제 뭐 서울대 졸업장 땄고, 삼성 들어갔는데 그것도 너 1등으로 들어갔고, 인사팀 들어갔고, 너 이제 해피하겠네? 고생 끝났네? 뭐 좋겠다.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뉴스피드 이런 데다가 이제 회사 직장명 적잖아요. 제일 멋있어. 오빠 부러워요. 뭐 엄청 달리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 좀 더 남들이 부러움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기업이고 돈도 잘 벌면서 뭔가 이런 화려한 것들 서울 컬렉션 같은데 표 생겨서 맨 앞자리 가서 이렇게 서울 컬렉션에서 해서 이제 그 포토월에서 이렇게 들고 찍고 이렇게 찍고 뭐 새로운 브랜드 런칭 파티 하면 가서 뭐 연예인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뭐 21이랑 밥봄 이러면 오빠는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일이에요? 엄청 많이들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차, 직장 2년차가 되기 전에 제가 우울증이 와 버려요. 근데 왜 그랬냐면 사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너는 이제 고생이 끝났고 너는 다 했다. 충분히 잘 살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인사팀이잖아요. 인사팀이어서 신입사원 뽑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또래의 또는 조금 더 어린 취준생들을 매일매일 만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취업 설명회 같은 데를 가고 그래서 이제 맨날 뭔 얘기 하냐면 여러분 뭐 삼성에 도전하세요. 삼성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공평하지 않거든요, 사실. 안 열려 있어요. 문이 되게 문이 열려 있는데 방충망이 쳐져 있는 거죠. 근데 맨날 가서 여러분 열려 있어요. 뭐 글로벌 인재가 되세요. 라고 얘기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맨날 엑셀로 한 명씩 탈락자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뭐 내가 뭐 입사를 수석이든 뭐 어쨌든 막내니까 그냥 재열씨 커피 두 잔, 아, 네! 이러면서 커피 타가지고 가고, 그리고는 취준생들 만나가지고, 여러분 글로벌 패션 인재가 되세요. 글로벌 패션 인재 맥심 두 잔. 저는 그렇게 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준생들을 만나서, 아, 여러분, 저는 화려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매일 거짓말을 하고, 쉽게 말하면 약을 팔아서 나는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취업을 채용을 한다는 건 저는 이 구직난 실업난에 일자리를 찾고 꿈을 찾는 청년들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없는 척하고 닫혀있는 기회인데 열려있는 척하는 그 거짓말의 선봉장에 서서 취준생들이나 대학생들 홀리는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취준생들은 간절할까? 사실 이곳에 입성하는 순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엿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왜 세상이 이렇지? 분명히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해서 갔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취업 준비 빡세게 하라고 뭐 스터디며 뭐 취업 멘토링, 컨설팅, 취업 캠프 다 하라고 해서 다 했고 분명히 큰 회사를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왜 내 인생 하나도 해결된 게 없지? 왜 하나도 행복해지거나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갑갑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난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고 나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충족되지 않았다는 기분 속에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결국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사팀 같은 데를 다니다가 나오면요 재취업을 못해요. 잘. 왜냐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신입사원이라는 존재들이 어떻게 뽑히는지를 알고 있는 애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른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겠다고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앞을 생각 안 하고 전 백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취업이나 다른 길은 됐고 내가 너무 우울증이 심하니까 어떻게든 이 감정을 추스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다녔는데 이런 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저 포인터는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네요. 네. 이런 얘기 해요. 가면 이렇게 눈을 감으라고 시키더라고요. 눈을 감으세요. 뭐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만져주래요. 만져주고 눈을 가만히 감고 있으면 그 마음 한가운데에 8살의 너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는 소중해 라고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5만원 한 번 갈 때마다 5만원씩 주고 가는데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고요. 죄송하지만 좀 됐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걸 같이 고민 좀 해달라고 왔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괜찮았으면 전 회사 그만두지 말았어야죠. 왜? 그 회사를 다니고 우울증이 있는 나 자신도 소중한데 왜 그만둬?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됐다고요. 이런 얘기 말고 좀 같이 고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정신과를 갔더니 정신과에서는 자기 자신을 작은 자아를 분리시켜서 그 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를 쓰면서 그래 칭찬 뭐 해주고 칭찬 받을 게 없잖아요. 지금 백수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몇 군데를 다녀도 그냥 넌 괜찮아 라고만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우울증이. 더 심해졌는데 그렇게 7군데 정도의 막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를 찾아다니던 중에 딱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취업준비생들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솔직히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어요? 그 취업설명회장 이런 데서 정말 네가 마음속에 있던 말은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이거였어요. 거기 있는 두 동생들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 안 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그냥 요렇게 가면 된다더라 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규정된 길을 따라가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결과물이 그냥 저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의 똑같은 길을 걸어오려고 하는 그 취준생들한테 얘들아 이게 베스트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지금 오늘부터 너부터 그렇게 안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아,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생각이란 걸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 열심히 살았지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우연히 TVN 있죠. TVN의 사이트에 이제 응답하라 1997 그거 재방송 이렇게 보러 들어갔다가 이런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찾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토크쇼의 패널로 모십니다라는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히. 그래서 왠지 저기에 가면 대기업 사원이나 중소기업 사원이 아닌 내 또래들이 되게 많겠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나는 좀 배워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죠. 직업란에는 그냥 그렇게 썼어요. 청년 실업 시대를 역행하는 자발적인 백수 이렇게 썼는데 불러주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하니까, 특이하니까.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의 패널들이고 직장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같은 20대 30대인데 직장인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회사원이 아닌데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대학을 다닐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취직 말고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의사. 근데 그것들이 다 아닌 무언가를 하는데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취직이 아닌 걸로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금 용기를 갖게 됐고, 그때 MC였던 서경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생각해봐라. 그렇게 사람이 정해진 루트대로 다 살면 지금보다 더 학벌주의가 심했던 90년대에 내가 어떻게 개그맨 했겠니? 그때 내 친구들은 진짜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였는데 그때 개그맨 한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너 또라이라고 했지만 지금 동문회 가면 야 내가 돈 제일 잘 벌어 임마 라고 서경석 씨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돈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좀 찾아봤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심리상담사 그렇게 울면서 말했던 동생들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나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좀 놀아본 언니의 미심쩍은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작은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열게 됩니다. 왜 좀 놀아본 언니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뭐 한 10분 정도 지금 제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뭐 그런 얘기 있죠. 미대 다니는 남자, 특히 패션하는 남자들은 반은 오빠고 오라버니고 반은 언니. 아시겠죠? 저 후장 알겠죠? 한 10분 얘기 들어보니까 후장 거. 그러니까 저는 미대를 다니고 패션을 하면서 항상 이제 삼수를 했기 때문에 취업도 늦고 입학도 늦어서 왕오빠, 학과에서 왕오빠였거든요. 근데 왕오빠라고 아무도 뭐 하진 않고 주로 왕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이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싸우고 오면 야 여기 동양학과 우리 디자인과 깐 애들 너네들이니? 뭐 요렇게 하고 아니면 이제 후배들이 막 저 썸남 생겼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어디 있니? 저기 저 남자인데. 쟤 안 되겠다. 쟤 여자 둘 있어. 너 말고 둘 있어. 막 요런 거 해주면서 그냥 살아왔어요. 내추럴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 모습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솔직한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저 역시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저는 좀 놀아본 언니라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를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다 그 얘기 하시죠. 야, 오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이름을 만들어냈니? 그치, 딱 너는 저거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상담소를 만들면서 그냥 한 명 한 명 메일이 오면은
그냥 답을 해줬어요. 뭐 그냥 자잘한 거부터 뭐 살 어떻게 빼요? 글쎄 나도 좀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취업 어떻게 하나요? 뭐 자소서 좀 봐주실래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메일이 오면 답장을 해주고 그 중에서 일주일에 한 편씩 아 이건 정말 20대 친구들이랑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걸 네이버에다가 게시,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2달 정도를 했거든요. 작년 1월부터. 그래서 12달 정도 하면서 총 오늘 이 꿈토 오기 전에 세봤는데 5,700명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고민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10명, 15명 정도씩 매일매일 고민 상담을 해줬어요.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쎄 빠졌죠, 1년 동안. 네, 매일매일 아침에 메일함을 켜면 이렇게 메일이 와 있습니다. 제 고민 좀 들어주실래요? 정말 많아요. 메일, 내용들은 정말 많고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갖고 계신 고민들의 총합이 아마 제 메일함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고민 상담을 해주는데 걔 중에는 조금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또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해주다가 아 얘는 조금 심하다 만나봐야겠다 또는 아 얘는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친구들을 점점 만나서 상담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나기도 하면서 하나의 좀 노라곤 언니의 미심쩍은 상담소라는 상담소가 미심쩍은 상담소에서 그냥 상담소로 만들어 나가게 됐죠. 그냥 저는 저게 좋았어요. 그냥 내가 겪었던 삽질들을 동생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지랖이 발동해서 야야 그거 안 돼 하지마 라고 얘기해주는 그 자체가 좋았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그들이 사는 거에 꿈을 찾는 것, 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다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가지게 됐죠. 물론 한 가지 생각은 있었어요. 이거 돈 안 되네. 나 돈은 언제 벌지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의외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 하면 항상 막 언니 안녕하세요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러다가 땡땡 출판사입니다 라는 메일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뭐 이러고 막 눌러봤더니 출간 제안이 왔더라고요.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책을 내고 싶어요 라고 출판사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군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메일이 와요. 책을 내자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일단 분명히 이 책이 나오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마녀사냥에서 날 부를 텐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은 좀 붓기도 안 뭐 살 좀 했었는데요. 좀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나 작가 되는 건가 봐. 역시 사람이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좀 풀리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제가 그 붕뜬 마음을 다시 한번 깨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우여곡절 끝에 7군데의 프로포즈 중에서 누가 더 날 사랑하는지 뭐 출판사 러브콜 해봐 막 이렇게 오만하게 해서 한 군데를 골라서 책을 냈는데 출판 기념회를 파티 뭐 이런 걸 안 하고 어쨌든 고민 상담 책이니까 독자를 모시고 고민 상담을 하는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 와서 책을 한 권씩 들고 앉아서 자기 고민 얘기하는 걸 했어요. 근데 다 여러분들처럼 놀랬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안녕하세요 좀 놀아본 언니인데 아니야 저는 생각했죠. 망했다 나 어떡하니 했는데 딱 10분 20분 지나니까 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울고 사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뭐 심리학 석사도 아니고요. 심리 전문 심리 상담가도 아닌데 울면서 자기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도와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맞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사람이 쓴 글이 책으로 나온 이유는 나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저렇게 정말로 진짜 답답한 친구들이 있었고 누군지 모르는 언니한테라도 매달리고 싶은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마지막 어떤 들어주는 대나무숲 같은 거
다 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한 건데, 아, 내가 너무 불러주지도 않는 마녀사냥에 기대를 하고 KBS, MBC 어느 쪽이 먼저 보러 올까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을 잡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원하고 궁금해하는 건 뭘까? 그래서 5,700통의 메일들을 다 다시 한 번씩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더라고요. 다 고민이 한 80%가 그랬어요. 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몰라서 못 찾겠어요.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찾기는 찾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여자인데 29살이고 내년이면 30되고 9수인데 퇴사하고 다른 거 이거 해도 돼요? 저 뭐 예를 들면 뭐 저 간호조무사인데 이거 그만두고 뭐 제빵사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그런 것들. 또는 하고 싶은데 제가 부모님 생활비를 다 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일을 그만두면 전 하고 싶은 일을 하긴 대신에 부모님이 굶어요. 모두 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일 그게 뭔지 정말 엑소 팬들이 오빠 찾아 헤매듯이 다 하고 싶은 일 막 그 단어가 그렇게 많이 오니까 막 하고 싶은 일 막 보면 그래 그치 이 메일은 안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것만 같아. 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그게 뭔데 그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이 많은 아이들에게 고민을 주나. 근데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실 하고 싶은 일 찾고 꿈 찾고 싶어서 힐링 멘토들 찾아가고 강연 보고 뭐 강신주 보고 김미경 보고 김난도체 보고 그러죠. 열정으로 도전하세요. 네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 네 가슴이 뛰는 방향으로 달려. 전 솔직히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속어 한 번만 더 쓸게요.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단순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가슴이 뛰는 대로 막 달려가라, 열정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하면 그러지 못하는 나는 너무 병신 같잖아요. 저 사람들은 가슴이 뛰는 대로 막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일 찾아서 벅찬 감동으로 달려간다는데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까지 뛰는 걸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되게 로열한 사람이고 나는 되게 그냥 후진, 조연 엑스트라 같은 저 사람들은 우월하고 나는 뭐 그렇지 못한 그냥 비범한 사람 밑에 그냥 범인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건 그런 낭만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진 뭔 거 같으세요? 어느 나라 같아요 이거? 어느 나라 같아요? 여러분 약간 랭귀지 좀 어려우신가요? 어느 나라 같아요? 미국 그죠? 아무래도 우리가 다 초등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미국입니다. 뭐 전 근데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뭔가 하여튼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듣고 쇼크를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세대들부터는 인류 최초로 부모보다 자식이 점점 못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더 살았고 60년대보다 80년대가 나았고 80년대보다 2000년대가 나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점점 못 살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40, 50대 됐을 때보다 우리 40, 50대가 좀 더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낳으면 걔네들은 더 가난하대요. 근데 그게 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우리 솔직히 지금 취업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 저만 힘들었나요? 사트 때문에? 정말 취업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진짜 이렇게 힘든가 싶은데 해바뀌면 맨날 아나운서들 그러잖아요. 올해 더 좁아진 취업은 뭐 SSAT 13만 명 몰려 뭐 예년 비해 10% 상승 계속 어려워집니다. 저는 느꼈어요. 채용하면서 인사팀 있으면서 느꼈거든요. 와 좁아질 수 없는 분인데 계속 더 좁아지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정규직이 된다는 것 너무 어렵고 대기업 간다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 사회가 별로 우리를 케어 안 해주잖아요.
사실 대기업 가려고 하고 공무원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때문이고 대기업은 급여가 따박따박 적당히 많은 액수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적성 찾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생활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우리가 몰리는 건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삭감되고 대기업 점점 못 가고 정규직 없어지고 중규직 생기고 사실 사회가 우리를 케어해주지 않는데 우리는 웃기게도 사회가 제안하는 가이드라인대로 열심히 뛴다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대로 뛰어봤자 그 결과 끝에 사회가 우리를 케어해주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가는 건지도 모를 길을 열심히 달린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열심히 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차라리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천천히 걷는 게 방향이 잘못 잡히고 열심히 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라는 건 어떤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한 번뿐인 인생 나의 가치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존재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세상의 그 중규직이니 뭐 연금 철폐니 하는 그런 바람들 속에서 날려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만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갖고 있어야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당차게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길로 가야겠다라는 매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삶을 계속 살아오면서 한 번의 전복 대기업 사원에서 좀 놀아본 언니가 되고 난 뒤에 그냥 재밌어서 하는 일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일을 앞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왜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청년들의 동생들의 언니로서 언니의 시스터들 브라더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일 그리고 꿈을 같이 찾고 고민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조금 놀아본 언니가 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이렇게 언니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헤드윅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실 뭐 XY 염색체인 것도 그렇고 사실 저렇게 가발 쓰고 올라가고 저는 키보드에서 언니로 딱 접신하는 순간 사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딱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다 알겠고 너무 좀 놀아보니 네 너무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어떻게 찾는데요? 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방법론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방법론 없이 왜 좋은 얘기만 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방법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작지만 확실하게 효과를 본 방법을 조금 뒤 Q&A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요. Q&A를 딱 10분만 더 해도 되나요? 네. 돼요? 5분 더 하라고요? 짜다. 네. 할 텐데 어떤 분이든지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부터 하면서 Q&A 이렇게 짜고 치는 거예요 원래. 네. 하면서 일단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고민 있는 분들, 앞으로 고민 있으실 분들, 그리고 과거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누구든지 좋아요. 좀 놀아본 언니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는 항상 옆에서 귀에 속삭이듯이 고민 상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만나셔서 제 메일을 읽으시면 아마 제 목소리가 자동 재생될 거예요. 그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겠지만요. 네. 어쨌든 좀 놀아본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질문 받는 거예요? 사회자 없이? 그게 괜찮다. 사회자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해봤어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네. 저도 사업을 몇 번 해보고
말고 네. 그냥 남들 똑같이 가듯이 네. 취업 준비하고 그런 거 싫어서 네. 이거 사업 준비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결과도 모르겠고 네. 저도 나이가 이제 29인데 네. 사업이 망하면 이제 또 취업 그쵸. 준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해져 있는데 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앞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니까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야 되는지 네. 그냥 사업을 해야 되나요? 취업을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들 메일 보내주세요. 이 문제. 그리고 특히 벤처 몇 번 했다가 조금 쓴맛 본 친구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솔직히 이런 질문에는 답을 즉답 드릴 수 없어요. 사실 이 메일로 제가 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백데이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 역시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어떤 과거에 사업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망했고 지금 어떤 걸 구상하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기 나머지 분들 다 주무십니다. 그쵸? 딥슬립 들어가죠. 메일을 주시면 제가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2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럽다. 근데 우리 첫 번째 질문 그거 아니었죠? 첫 번째 질문 그거 아니었죠? 그럼 저건 0번 질문으로. 네. 질문, 네. 네. 센스 있다. 네. 네? 네. 고마워요. 아유, 의리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강연이 길어지고 지루해질까 좀 뺐어요. 저도 근데 이게 100%라고 말씀드리긴 아니에요. 100%일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만나서 하기 시작한 이후로 그런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라는 표현 쓰죠. 취업 준비 몇 번 한 4수, 5수, 6수까지 갔다가 안 돼서 그냥 아예 접어버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집에 있는 친구들. 이 많이들 와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재기를 다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어플라이를 할 자신 자체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는 친구들이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다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같이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뭐였냐면 매일매일 1분만, 자기 전에 1분만 되게 쓰잘데기 없는 일을 100일 동안 매일매일 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명 정도의 친구랑 같이 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요새는 다 핸드폰 큰 거 쓰니까 그거 뭐지? 펜 이렇게 나오잖아요. 펜 뽑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그 펜 뽑아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선 하나 딱 긋고 저장 누르고 자기 라든지 아니면 A4 용지 한 장 해가지고 자기 전에 반 접고 자기. 되게 쓸모없어 보이죠? 아니면 얼굴에 오이팩 하나 붙이고 셀카 찍어서 저장해놓고 그냥 자기. 같은 걸 했어요. 왜 이걸 했냐면요. 일단 그 친구들은 뭐 예를 들어 매일매일 수영하기, 매일매일 독서하기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완전히 우리 소위 말하는 약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 정도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 거대한 무언가를 같이 할 수가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왜 안 생기는지 생각해보면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의 무의식이 진짜 점쟁이처럼 용하다고 하잖아요. 감이라고 하는 거. 왜 여자분들 아시죠? 남자친구 일 없어져도 얘가 바빠서 없어지는 건지 이 새끼 어디 있구나 느낌 오는 건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무의식 속에 그 점쟁이 같은 용함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목표를 하거나 세울 때 애지간히 그래도 될 것 같다라는 확률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야 하고 싶은 일이나 목표를 세운다고 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안 생기거나 목표가 안 세워지는 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나는 내가 세팅한 목표나 골을 달성할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무기력증에 빠진 친구들한테 되게 무슨 행위를 하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세팅해놓은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셋해놓은 행위를 100일 동안 반복을 해서 그냥 달성하는 경험을 그냥 달성의 스펙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최초로 한 번이라도 나는 내가 자의적으로 세운 목표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100% 미션 컴플릿을 해봤어 라는 그냥 경험 자체를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의 종류는 더 단순하고 더 쓸모없는 것일수록, 더 하찮은 것일수록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한 10명의 친구들이 100일 동안 저한테 매일매일 저녁에 카톡을 보내면서 언니 오늘은 A4 용지 반에 반으로 접었어요. 언니 오늘은 색지로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선 하나 그었다가 2개 그었어요. 그랬어요. 그럼 저는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잘한다, 내일도 꼭 해줘. 그렇게 100일이 지났는데요. 사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10명 중에 다 그들이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너무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매일 뭔가를 하지 못했는데 4명이 딱 100일 동안 그 쓰잘데기 없는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 4명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먼저 종이를 이렇게 그냥 반에 반 적는 친구는 100일 뒤에 저한테 카톡으로 뭔 사진을 보냈냐면요, 그 반에 반을 적은 종이 100개 있잖아요. 그게 용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해고 나서 뭐 해야겠다 꿈이 생기진 않았는데, 저도 제가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해본 게 뭐 28 인생에 처음이어서 여기서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무언가를 100일 하는 거, 101일 정도 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토익 공부 딱 100일만 더 해보려고요 라고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정말 드라마틱한 친구였는데요. 그 자신의 갤럭시 노트에다가 그냥 선 하나씩 긋기 하던 친구는 어느 날부터 2개 긋고 3개 긋고 그 다음에 4개 긋고 하다가 드로잉 클래스를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로잉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아예 집 밖에 안 나가는 친구였는데 선을 긋다 보니까 점점 이 선을 만들고 무엇을 그려보고 싶어서 드로잉 클래스를 나가게 되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금 100일이 지난 지금 미래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고, 그냥 단지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봐서 그냥 얘들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건 확실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건 어떤 바운더리에 어떤 섹션에 하고 싶은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단지 그것이 튀어나올 수 있게 문을 개방하는 건 내가 정해놓은 세팅된 무언가 결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내면의 확신이 생기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강추하고 싶습니다. 지금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으면 자기 전에 종이 한 장씩 찢고 주무셔도 좋고요. 정말 양말을 2번 접어서 머리맡에 놓고 자기, 이런 거 100일 하셔도 좋아요. 어떤 거든 중요하지 않지만 100일 동안 같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여러분한테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100일째 이제 금연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요. 저 죽겠습니다. 네, 지금 18일째인데 죽겠어요.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이걸 테스트 해보시게 된다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언제든지 저는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박수는 좀 부담스러운데. 네, 질문 조금 더. 네. 질문이 앞서서 네.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 듣진 않았고요. 네. 상담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신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필요하고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네네. 그런 힘드신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하고요. 네, 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이것만으로 살진 않아요. 이 고민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문제에 좀 더 밀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이 상담과 병행해서 청년 NGO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미심쩍은 상담소라는 걸 합니다라고 자소서를 써서 여기저기 냈더니 뭐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뭐 재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기회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청년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사실 청년 NGO에서
제 상담소와 별개로 정말 뎁스가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정신적으로 조금 더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면서 작은 수입들을 내고 있고요. 이 미심쩍은 상담소를 통해서 작은 칼럼들이라든지 기고문들을 쓰면서 부업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제일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5,000명 이렇게 상담하면 안 힘드세요? 기 안 빨려요? 근데 진짜 빨리거든요. 원래는 진짜 빨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매일 받으면요, 정말 천만다행이면 메일 열었을 때 내용이 본문에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언니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나요. 왜냐면 딱 열었는데 일단 저는 장수부터 확인하는데 7장이에요. 그러면 제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25대 여대생입니다. 언니 항상 힘드시죠? 제 거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하고 한 장 넘어가고, 저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대학원생이고 저보다 2살 많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번째 페이지쯤 가면 그게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고, 막 4번째 페이지쯤 되면 언니 이제 제가 본론을 시작할게요.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읽고 나면은, 이제 답장해줘야지. 몇 시야요? 1시 반.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사실 사연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없긴 없어요. 되게 시간이 쏟아지는데, 정신적으로는 저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상담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냐, 말을 잘해야 되냐,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냐, 표현이 뛰어나야 되냐, 뭐 끝내라는 소리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남의 얘기를 들어도 기가 안 빨리는 능력.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청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편인데요. 뭐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단련돼서 그런지 남의 고민을 들어도 기가 안 빨려요. 한 100개 읽어도 100개 다 읽고 그냥 나는 헬스장 가야지. 아무런 지침이 없어서 아마 제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만 신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가 이렇게 써라라고 아마 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근데 뭐 끝내라고요? 네, 끝내야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 아마도 뒤에 강연자분들이 더 많은, 더 끌어오르는 얘기를 해주실 거라 아마 강연이 오늘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난 뒤에는 저에 대한 궁금증이나 저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남아있는 분들은 이 행사가 모두 끝난 뒤에 저한테 살포시 와서 말 걸어주시면 저는 수줍게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아마 오늘 제가 드린 이 짧은 얘기에 실제적인 경험을 한 사례의 주인공들이 아마 뒤에 두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거고 그것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말 생생히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두 분에게 큰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